안녕하세요. 삶의 쉼표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한 번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싶다는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땅은 한정적인데 인구는 점차 많아지면서 우리들의 주거 문화는 초원 위의 집보다는 편의 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나 빌라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주거 형태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60% 넘으며 빌라 오피스텔까지 합치면 7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럼에도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이사를 할 때 늘 고민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층수에 대한 고민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전망이나 채광이 좋다는 이유로 고층을 선호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풍수적 이론에 입각해 본다면 이는 좋지 못한 선택인데요. 만약 풍수적으로 나쁜 층수에 살게 될 경우 입주민의 길을 점점 약하게 만들어 있던 복도 싹 달아나게 만들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금전운에 유리한 층수와 그렇지 않은 층수는 어떤 층에 해당할까요? 오늘 영상에서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집중해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풍수적으로 가장 좋은 기가 모이는 아파트 층수라는 게 명확하게 숫자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지형에 따라, 주변 건물의 높이에 따라, 공간거리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층보다는 저층이 유리하다는 것이 오늘날 풍수 전문가들의 통일된 의견인데요. 그 이유는 풍수의 기본인 땅의 지자기장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지자기장이라는 단어는 생소하실 몰라도 자기장이란 단어는 모두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사실상 커다란 자석입니다. 지표면에는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자기장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자기장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에 24시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은 원래부터 땅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오랜 세월 동안 땅을 밟고 생활한 인간은 유전적으로 지자기에 적응하는 체질을 타고났는데요.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음식은 땅이 베풀어주는 것이며 집 또한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저층에서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지자기 결핍이 일어나게 되고 인간은 온전한 땅의 기운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데요. 즉,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지표면과 멀어지게 되고 땅에서 발생되는 생기는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죠. 지표면과 가까울수록 생체 리듬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인간이 고층으로 갈수록 생체 리듬이 깨지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바닥에 차가운 기운이 넘나들며 냉기를 끌어모으게 되며 집안에 허기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런 집에 살 경우엔 건강면에서 좋을 리가 없는 것이죠. 이에 대해 풍수의 고전인 금난경에서도 관련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땅속으로 생기가 흐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생성한다. 생기는 바람을 받으면 흩어진다.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은 기가 모이고 흩어지지 않는 곳이다. 즉, 이 문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땅과 멀어진 높은 건축물에는 생기가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금전운을 비롯한 운의 흐름에 유리한 층수는 몇 층 정도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 가장 많이 기준을 삼는 것은 나무 높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나무의 종류나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개 15에서 20m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즉, 지자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지자기 역시 보통 15에서 20m 범위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아파트 높이를 3에서 3.5m로 봤을 때 약 8층 내외 정도가 땅의 기운인 지자기가 미치는 범위라는 뜻입니다. 그 이상의 층에 살 경우 지자기의 영향에서 점차 멀어지기 때문에 인체의 저항력이 약해진다고 보는 것이죠. 이때 층수가 한 층 올라갈 때마다 지자기의 영향력이 50% 감소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런 학자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만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층 아파트의 창밖 풍경은 물론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지만 창밖으로 보는 자연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정서와 단절된 자연입니다. 대지 위에 서서 오감으로 느끼는 자연이 아니라는 말이죠. 머리로는 고층에 살아도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의 무의식은 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자연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연 친화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층에 살 경우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못한 이유는 더 있는데요. 높은 층수일수록 화재나 자연재해 발생 시 피난에 취약하다는 건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건강에도 많건 적건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데요. 공기의 밀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산소의 양이 줄어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사람들이 호흡 곤란을 겪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이로 인해 초고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몸이 허할수록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위험 역시 증가하게 되는데, 불면증, 두통, 빈혈, 고혈압, 울렁거림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이와 관련해서 일본의 통계도 있는데요. 일본에서 발표된 임산부의 주거 층별 유산율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 10층 이상에서 거주하는 임산부의 유산율이 1, 2층에 거주하는 임산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층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수록 태아의 머리가 커지는 등 이상 분만율이 증가했다는 통계적 수치도 있는데요. 실제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우리 가까운 자연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물며 나무와 같은 식물들도 일정 높이 이상 고도가 높아지면 잘 자라나지 않죠. 고도가 점점 올라가서 수목 한계선을 지나면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거나 힘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구불구불하게 자라는 현상들이 이런 가설을 뒷받침해 주는데요. 이 모든 게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땅과 멀어질수록, 지자기의 영향에서 멀어질수록 받는 힘이 약해진다는 걸 설명하는 증거들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미 고층에 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자기를 받을 수 없다면 그나마 건물이 가지고 있는 기라도 흩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기를 흩어지게 하는 주범은 바람인데, 이때 내가 살고 있는 층이 주변 건물보다 홀로 높다면 당연히 바람을 많이 받는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방팔방으로 내게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서 그 기운이 다 흩어지니 그 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좋은 기운들이 닿지 못하게 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이치인 것이죠. 이때 내가 거주하는 층의 주변에 비슷한 높이의 건물들이 있어서 바람을 막아준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기가 보존될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하지만 만약 주변에 바람을 막아줄 건물도 아예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행 중 다행이게도 고층 아파트를 명당으로 만드는 비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내부 구조를 화학적인 소재보다 나무나 흙과 같은 자연 소재로 채우는 건데요. 예를 들어 집안에 식물을 키우거나 발코니에 정원을 꾸미는 행동으로 부족한 기를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흙은 반드시 자연의 생토로 조성해야 하는데요. 자주 생토 화분 가리를 해주는 것도 지자기를 보충해 생기를 북돋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는 모두 집안의 부족한 흙의 기운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함인데요. 이외에도 고층에 거주하는 사람은 수시로 땅을 밟아 부족한 지자기를 얻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숲이나 공원 같은 곳, 그리고 강이나 호수 근처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환경과 가까이 하면 지자기를 어느 정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함께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태껏 고층에 오래 살아왔는데 아무 일 없었는데라고 하시면서 의문을 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본인이 건강하고 타고난 운이 좋을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가 약해졌을 때 이런 것들이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다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 부디 오늘 설명드린 풍수적인 관점들도 지혜롭게 적용하셔서 좋은 기운을 가진 집을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